안녕하세요 여러분, 안중민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 2단원 시험 범위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볼 건데, 여러분이 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고, 그래서 외워야 할 것도 많고 이래서 여러분에게 쭉 한번 훑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, 이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하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 영상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 불교 문화가 형성되다인데요. 이 불교 문화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다고 했죠. 이제 고대 인도에서 넘어와서 이제 불교와 힌두교가 형성되는 과정인데요. 이 첫 번째 이 불교 문화가 형성되다에서는 이 불교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, 불교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일단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. 불교의 성립 배경을 알아야 되고요. 그리고 이 불교의 특징들, 이제 카스트 제도, 브라만교와 다른 불교의 특징들,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. 불교의 탄생 배경과 불교의 특징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. 자, 그리고 인도 고대 중세 나라 중에 이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 있죠. 이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했듯이 모든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성기의 왕과 특징 또 문화의 특징들이 중요하다고 했어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마우리아 왕조의 성립과 발전에서도 마우리아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아소카 왕이고, 이 아소카 왕이 무엇을 했는지, 영토는 어땠는지, 그 당시에 영토는 어땠고 중요한 저기는 어디인지 이러한 것 다 보시고요. 자, 그리고 이때 이 아소카 왕 같은 경우에는 이 상좌부 불교를 중심으로 했었죠. 마우리아 왕조는 상좌부 불교다. 그리고 이러한 돌기둥 같은 것도 건설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, 자, 이 쿠시안 왕조 같은 경우에는 카니슈카 왕이죠. 자, 그래서 대승불교가 발전했고요. 자, 마우리아 왕조는 상자바 불교, 쿠시안 왕조는 대승불교, 카니슈카 왕과 아소카 왕, 그리고 이 쿠시안 왕조까지 다 다릅니다. 그러니까 그 영토까지 다 다르니까 이 특징들을 여러분이 중심으로 잘 알아두시고, 자, 그리고 이 쿠시안 왕조 때는 간다라 양식이 발전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으로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 이후의 힌두 문화죠. 이 힌두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굽타 왕조의 특징들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. 이 굽타 왕조가 이제 이 영토 알아두셔야 되고, 이 굽타 왕조는 무엇과 가장 연결되어 있다? 힌두교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. 이 힌두교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, 굽타 왕조가 왜 힌두교를 밀어주게 되었는지, 이러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인도 구존 문화의 발전, 후타 양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힌두교와 가까이 있었다는 거, 이 힌두교의 특징도 잘 알아두어야겠죠. 이-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힌두 문화와 불교 문화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. 자, 다음으로 이제 동남아시아 있는데, 선생님이 그 친구들한테 이 역사에서 안 중요한 건 없으니까 다 공부하라고 했는데, 여기 부분은 문제로 안 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딱히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. 자,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중국사로 넘어가죠. 중국사는 선생님이 설명했던 대로 그 고대부터 중세까지 쭉 이어지는 그 부분을 잘 알아둬야 된다고 했어요. 자, 이제 춘추전국 시대부터 진한 있었고, 그 이후로 넘어오는 게 이 위진남북조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쭉 설명했던 대로 이 위진남북조의 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일들, 그래서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이
북조와 남조가 생기게 된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특징들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. 자, 그리고 위진남북조 같은 경우에는 사회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위진남북조에는 그 이제 관리 선발 제도는 어땠는지, 그리고 북조와 남조가 그 문화가 다르다고 했죠. 자, 그래서 북조 같은 경우에는 이 불, 불교 중심의 소박한 문화가 있었고, 그 남조 같은 경우에는 송제 양진으로 불리는 남조 같은 경우에는 도가 사상이 이렇게 발전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북조와 남조가 다르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, 북조는 불교 중심, 남조는 도교 중심. 그래서 청담 사상도 유행하고 귀족 문화도 발전하고 중림 칠연도 나타났었고요. 자, 요렇게 여기 위진남북지대 무단에서 불교의 융성 이쪽은 이제 북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 개는 남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각 국가의 특징을 배우기 외우기보다는 그 교과서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당시에 관리 선발 문화 그리고 북조와 남조를 나누어서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. 자, 그리 다음으로 이제 이 수나라인데 이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양제와 수문제, 문제가 먼저죠. 수문제와 수양제를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. 문제는 그 당시에 과거제를 실시했고 위진남북조의 구품중정제와 반대 구품중정제가 추천제라면 과거제는 시험을 봐서 보는 거니까 발전한 거죠. 과거제가 중심이 됐다고 했고 양제는 대운하를 건설했다고 했어요. 자, 그러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. 자, 당나라로 넘어와서는요. 당나라는 이 삼성 육부제를 실시했다고 했죠. 삼성 육부제와 주현제를 실시를 했고 이 당나라 선생님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당태종 수업할 때 요거는 다 기억하라고 했어요. 삼성 육부, 군현제 그리고 아니 주현제죠. 미안합니다. 주현제, 균전제, 부병제, 조용조제 이 세 개까지 이렇게 세 개 세트로 다 외워놓으라고 했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당나라 율령 체제라는 것을 율령 체제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. 이거 다섯 개는 세트로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이해를. 자, 그리고 당나라 문화 보시면은 당나라 문화도 국제적이고 개방적이고 또 귀족적인 문화가 발전했다고 했어요. 자, 그래서 이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이 이 당삼채라고 했습니다. 요 당삼채 잘 기억해 두시고 200이나 울제물병 만호자 현장 뭐 여러 가지 이 당의 문화들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이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다인데요. 이 동아시아 문화권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기 전에 이 일본 고대 국가가 먼저 나와요. 그래서 이 일본 고대 국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 야요이 문화 이후에 이제 그 야마토 정권, 아스카 시대, 나라 시대, 헤이안 시대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죠. 요거는 여러분이 각 국, 각 저기에 특징을 알아둬야 돼요. 야마토 정권이 4세기경에 최초로 통일 국가였고 아스카 시대에는 쇼토쿠 태자가 유명했고 아스카 시대 때 다이카 개신이 일어났다가 일본인은 국호를 사용하고 천황으로 불렸다가 나라 시대 때는 헤이조큐로 나타나서 도다이사가 만들어졌고 헤이안 시대 때는 이 가나 문자가 만들어지는 등 국풍 문화, 일본 교유의 문자가 발생했다. 이 각각의 그 시대에 대한 특징들을 잘 알아두어야 여러분이 잘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. 각각의 특징들 잘 알아두시고요. 자, 다음으로 동아시아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
자,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에서는 문화권의 요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. 한자, 율령, 유교, 불교. 그 한자는 문자로서 퍼졌고, 유교는 학문으로서, 불교는 종교로서, 그 율령은 국가 통치 체제로서 굉장히 중요하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한자, 유교, 율령, 불교, 율령 이 네 개까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, 한자가 어떠한 것이었는지, 한자가 문자의 역할로, 유교는 종교나 학문, 그 불교는 종교, 율령은 국가 통치 체제, 이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발전했었다는 걸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합니다. 자, 다음은 이슬람입니다. 자, 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수업을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많은 것을 그 활동을 했었죠. 자,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자, 이 이슬람이 왜 성립됐는지부터 꼭 이 이슬람 성립의 배경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. 사사랑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이 전쟁을 하면서 교역로가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 메카와 메디나가 중심이 되어서 성립이 되었다고 했죠. 원래는 사막 지형이었던 메카와 메디나가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, 특히 이슬람교의 성립과 이 이슬람교의 성립이 그 이슬람교의 특징을 대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 이슬람교 성립의 배경은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교의 성립 과정과 그리고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성립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. 무함마드가 그 첫 무함마드가 이 메카에 성립했다가 메디나로 갔다가 다시 메카로 쳐들어와서 승리하고 이 정통 칼리프 시대, 우마이야 시대 그리고 아바스 왕조까지 쭉 이어나가는 이 과정들을 잘 알아두셔야 여러분이 공부하기 수월하니까 이 과정들 잘 알아두시고요. 전통 칼리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그 당시가 선출이었습니다. 선출 넷멘 칼리트가 선출이 됐다가 알리 때 사망하고 알리가 죽고 나서 우마이야 아바스 왕조가 탄생했다고 했죠. 그래서 전통 칼리프 시대 때 굉장히 많은 영토를 확보를 했고, 자,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잘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아랍인 우대 정책을 굉장히 썼고, 아바스 왕조는 이런 민족 차별 정책을 폐지한 종교였다. 왕조였다. 라는 거. 그래서 이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의 특징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각각의 계보와 그리고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지 순서를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각 국가의 특징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이슬람 문화권인데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? 이슬람의 경제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. 왜? 이슬람은 상업을 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 세계에 그 당시 전 세계에 이 교역로를 다 장악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장악할 수 있었고 이슬람 사회의 특징들 이 다섯 가지 의무를 통해서 종족의 차별이 없었다는 것 이러한 것까지 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래요. 자, 다음으로 이슬람 문화가 무엇이 있는지가 잘 알아둬야 돼요. 특히 그 당시에 이 이슬람의 과학들 중요하다고 했었죠. 그리고 이슬람 문화에서 소대가 되는 쿠란이나 그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 그리고 이슬람 사원의 안쪽에 있는 아라베스크 문이나 이런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아라비아 숫자가 발전하는 것까지 이슬람 문화가 무엇이 있는지 특징이 무엇이고 이슬람에서 발전했던 문화가 무엇이 있는지까지 여러분이 꼭
기억해두기 바랍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크리스트교 문화네요. 여기 크리스트교 문화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해서 여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. 자, 이 크리스트교 문화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잘 파악해야 돼요. 이 원래 고대 로마가 왕정으로 멸망을 했다가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나뉘어졌고, 그러니까 서로마, 동로마 나누어졌고, 이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와 봉건 제도가 들어서고, 이 봉건 제도와 크리스트교 문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 게르만족이 미안합니다. 네, 이 게르만족이 쳐들어오면서부터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. 자,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의 샤르마뉴라고 불리는 카롤루스 대제가 무엇을 했는지, 이 서로마 대관을 받았고, 또 정복주의 교회를 세워서 크리스트교를 장악을 했었죠. 자, 이러한 흐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. 무작정 외우면은 여러분 절대로 이거 잘 알아둘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프랑크 왕국이 자리를 잡게 된 배경 자체가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고, 그래서 이 대표적인 왕인 전성기인 카롤루스 대제 또한 이 정복지에 교회를 세웠고, 그리고 서로마 교황에게서 황제회관을 받았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. 또 이렇게 많은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바이킹, 마자르, 이슬람 세력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봉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. 특히 이 봉건제가 쌍무적 계약 관계, 여기 쌍무적 계약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거, 그리고 주종 관계와 장원제로도 이루어졌다는 거. 이 쌍무적 계약 관계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, 다른 봉건제도와 틀린 거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또 이 장원제도의 특징도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어요. 여기에 제후와 기사, 그리고 이 농노와의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. 자, 다음으로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 또한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. 여기 크리스트교의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했습니다. 카노사의 굴욕 중요합니다. 황제의 권한과 교회의 권한이 부딪혀서 교황의 권한이 확 올라가는 사건이 이 카노사의 굴욕이기 때문에 카노사의 굴욕에 잘 알아두시고요.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는 다 서양 중세 문화 자체가 크리스트교 문화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. 그래서 특히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에서 중요한 게 고딕 양식이라고 했죠.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넘어와서 고딕 양식으로 나타나는데, 고딕 양식의 특징이 뾰족한 탑, X형 천장, 버팀목, 아치, 해규리 그림,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고딕 양식의 특징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으로 이 비잔티움 제국의 번영은 누리다, 이 부분도 잘 보시라고 했죠. 서유럽에서는 봉건제와 장원제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정신적으로는 크리스트교가 지배했다. 요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되고, 요 개념과 또 다른 게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했어요.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중요하다고 했죠.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, 성소피아 대성당도 만들었고, 유스티니아누스 법전도 만들었고, 자, 그리고 굉장히 크게 전투를 만들었고, 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이 이 당시에 전투들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.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.
자, 그리고 이 다음으로 비잔티움 제국에서도 문화에서도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손길이 많이 묻어납니다. 유스티니아누스 법정과 성소피아 대성당 이러한 것들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. 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다고 했죠.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그리스 정교와 그 로마 카톨릭으로 바뀌는 성상 숭배 문제 여기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외울 것이 많은 이 중세 유럽 사회가 변화하다 파트에서는 이 십자군 전쟁의 배경, 전개, 결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군 전쟁의 배경과 결과입니다. 왜 일어나게 됐는지, 사람들이 왜 참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, 그리고 결과가 중요해요. 결과에서는 교황과 봉건 영주의 권한은 뚝 떨어지고 그 왕권이 강화됐다고 했죠. 자, 그리고 그 지중해 무역이 활발해졌고 그러면서 상인들의 상공업이 발달했다고 했고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의 문화가 등장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알아두시고요. 왕권이 떨어지고 제후와 교회의 권력은 낮아졌다. 이게 핵심입니다. 잘 알아두시고요. 자, 다음으로 여기 도시의 발달과 장원의 해체. 도시의 발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발달하는 과정이 상공업이 발달하고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이 봉건 영주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도시들이 발달하면서 왕권에 강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장원제 주종제도와 한 축을 이루었던 장원제가 해체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강조했었어요. 특히 이 장원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화폐에 대한 화폐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흑사병으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, 이런 것까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는 것 또한 이 도시의 발달과 장원 해체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, 그리고 백년전쟁과 장미전쟁까지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. 자, 마지막입니다. 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 중심의 문화. 그래서 이러한 그 인간 중심의 문화에서 이렇게 그 인체, 예, 인체의 아름다움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들, 그리고 인문주의가 발달하고요. 그리고 그 신중심의 문화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화가 강조된다. 그래서 이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꼭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. 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, 여기는 사회개혁적이고 여기는 인문주의적이라는 거,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. 자,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인데요. 이 종교개혁 같은 경우에는 루터파와 칼뱅파와 영국 국교회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진다고 했어요. 루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, 이, 이게 95개조 방방문이라고 했죠. 이 95개조 방방문을 게시하면서 많이 가톨릭에 대해서 많은 그 비판을 했고 이러한 비판에서 나타난 게 루터파고 칼뱅은 예정설이라는 걸 주장을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영국에서는 그 헨리 7세라는 사람이 영국 국교회를 세웠다는 것까지 이 국교라고 불리우는 로마 카톨릭의 반발에서 나타났고 이것이 이것이 각각의 특징들이 다 다르니까 루터파, 칼뱅파 그리고 영국 국교회 로마 카톨릭 다 성격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 성격들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거에 촉발하게 된 게 이 루터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봤고요. 여러분이
특히 공부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곳은 여기에 있는 스스로 확인해요. 생각을 키워요. 이런 게 교과서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.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라고 남겨져 있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 대단원 마무리 꼭 풀어보세요. 여기에서 무언가 나올 줄 모릅니다. 수행평가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고요. 여기 그 개념 적용과 여기 그 내용 정리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거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은 역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. 자, 시험 준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길 기대합니다. 자, 고생들 했습니다. 남은 시간은 자습하시기 바랍니다.